네, 이어지는 순서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그, 청취자 여러분과 앵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변호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도 재미있고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법률 또 제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아마 만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네. 이 나이법의 변경을 위해서 법률도 개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법률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정부가 이제 행정과 법률 영역에서 나이 셈법과 관련해서 생겨나던 혼선을 줄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겠다는 명목에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네. 지난 12월 27일에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민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고 이에 음. 따라서 오는 6월 28일부터 모든 법률과 계약서,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가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만 나이로 통일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던 한국 나이가 법률과 행정적인 영역에서만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 정부는 이에 따라서 차차 일상생활에서도 나이 계산 방식이 외국과 같이 만 나이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행정기본법과 또 민법상 일부 개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네,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주로 서로를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률 안에서도 이렇게 나이를 세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는 하겠죠. 네, 정말 많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법 개정도 하는 것이겠죠. 음. 그래서 법률 조항에 나이가 기준이 되고 법률 효과를 결정하는 부분은 정말 많고요. 네. 제일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성년이 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음. 간단히 규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19세인지 아닌지에 따라 성년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법률이. 네네. 또 뭐 잘 알고 계시는 촉법소년. 음. 촉법소년도 그냥 14세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것도 형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법률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수도 없이 많고요. 이것이 법률 효과도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음. 아까 성년이 19세가 되었는지 아닌지로 성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에 따라서 뭐 양육비, 그다음에 뭐 친권자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음. 뭐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음. 14세 촉법소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4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지만 14세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아예 형사처벌 자체가 없을 수 있는 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법률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이 연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외에도 뭐 병력 의무, 유언할 수 있는 능력, 음. 약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결혼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입양을 할 때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음.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 투표권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맞아요. 혹은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모두 많은 분야에서 이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나이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한국 나이와 만 나이를 이제 혼용해서 쓰던 것을 이제는 음. 통일적으로 만 나이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뭐 최근까지 논란이 됐었던 촉법 소년도 그렇고 뭐 성인 네, 여부를 따지는 것도 그렇고 뭐 네, 투표권의 문제까지 이 뭐 음, 나이와 관련된 것이 법률상으로도 보면 상당히 좀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되어 왔는데 네. 그러면 혹시 법률상에서도 이런 나이 셈법의 통일 필요성이 좀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뭐 법 개정을 해서 네.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라고 이제 떠들썩하기는 한데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이미 이런 법률적으로는 법률 문헌을 해석을 할 때는 이미 모두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법률적으로 한국 나이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연령 계산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음. 출생한 날을 1일로 포함해서 이미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관행적으로 우리가 한국 나이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인지 네. 법률 조항에서 어떤 조항은 특히 굳이 만 나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냥 표시할 때. 나이라면. 네네, 만 아. 나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혼인 정년과 관련해서 민법 807조에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만이라는 단어를 아. 굳이 넣고 있었고, 네네. 유언할 수 있는 유언 정년과 관련해서도 민법 1061조에서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음. 개정에서는 이런 일부 조항들의 만자를 빼버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만 나이, 그냥 나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률로 표현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통해 실제 사회에서도 법률적인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실제 생활에서도 나이를 기존의 만 나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촉진하는 의미 음.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법상에서도 이 연령 계산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까처럼 어떻게 정한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예.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렇게만 규정을 했어요. 이걸 어. 기준으로 그냥 만 나이를 당연히 만 나이로 계산을 했던 거고요. 음. 근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제 요 조항을 완전히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음.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고 좀 예.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아. 수 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민법 외에 행정기본법도 나이와 관련해서 어떤 개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네. 행정기본법도 이번에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예.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라는 원칙 규정을 신설했고요. 음. 그래서 행정 영역에서도 원칙적으로 무조건 만 나이로 모든 것을 계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서 계산한 연수로 표시하고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고요. 또 특이한 것이 이제 어떤 국가나 행정기관의 의무 규정을 하나 부과를 했어요. 이번 네. 개정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책무를 부여한다라는 규정을 하나 넣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만 나이 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음. 홍보를 이제 해야 되는 거군요, 지방자치단체가. 네네. 그렇게 아. 하라고 이제 뭐 촉구하는 규정을 하나 예예. 넣었더라고요. 예. 뭐 결국에는 법률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네. 일상 속에서 다소 이제 이 셈법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을 한어로 음. 통일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는 저희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분명히 이렇게 조금 이런 만자를 없애고 뭔가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고 앞으로 우리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라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게 음.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음. 차차 현실에서도 나이를 법에 맞게 사용하도록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12월 31일에 태어나도
우리는 하루 만에 2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고, 또 뭐 빠른 나이, 빠른 뭐 몇 살 이런 맞아요, 걸로 맞아요. 옥신곡신하는 일도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에서 나이가 다 달라지는 건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 아, 아이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12월생인가요? 아이가 12월생인데 아, 이제 반에서 혼자서만 1년, 거의 1년 내내 이제 1살 어린 상태로 있게 되잖아요. 특히 그렇겠네요. 남자아이다 보니까 예. 그런 걸 좀 걱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 생활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 법률적 행정적인 변화가 실제 생활에 우리 이게 수십 년 이어온 이 나이 음, 계산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이셈법 변화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률 톡톡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